안녕하십니까. 자, 한 주간 잘 보내셨죠? 어떻게 공부들 잘 돼갑니까? 벌써 5월 중순이 넘어가네요. 자, 오늘 공부가 우리 대리제도에서 묵건대리를 공부할 거죠? 124페이지 묵건대리. 묵건대리. 자, 이 묵건대리는 시험 문제가 100% 나온다고 봐야 하는데 두 문제가 나오냐 한 문제가 나오냐 이게 문제인데 두 문제가 나온다면은 표현대리 한 문제, 협의 묵건대리 한 문제. 한 문제만 나온다면은 협의 묵건대리가 나올 가능성이 훨씬 높죠. 그렇죠? 표현대리보다. 작년에는 표현대리가 나왔는데 올해는 협의 묵건대리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 자, 우리 넓은 의미로 묵건대리. 진정한 대리권이 없는 대리를 묵건대리라고 그러죠. 대리 권한이 없는 자가 대리라고 칭하면서 대리 행위를 한 거죠. 그렇죠? 이걸 묵건대리라고 하는데 이 표현대리와 협의 묵건대리로 나눠집니다. 넓은 의미로 묵건대리를 본다면은 두 가지가 다 포함해요. 근데 좁은 의미로만 본다면은 표현대리는 여기 안 들어가죠. 왜 안 들어가냐? 표현대리는 정당한 대리권이 없어요. 정당한 대리권이 없으면서 대리권이 없는데도 외관상으로는 겉으로 보이기는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대리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걸 표현대리라고 그래요. 지금 대리권이 실질적으로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묵건대리예요. 근데 겉으로 보이기는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저 같은 사람이 여기에 속하지 않냐. 사실은 별로 실력이 없어. 근데 민법 강의를 하니까 법률 지식이 무지하게 많은 걸로, 실력이 많은 걸로 겉으로 보이는 경우가 생기죠. 그렇죠? 근데 별것 없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표현대리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간 표현대리 행위는 본인한테 효과가 귀속하죠. 행위는 본인에게 효과가 귀속한다. 본인에게 효과가 귀속한다는 것은 본인이 100% 책임져야죠. 그러면 상대방의 잘못을 들어서 책임을 경감시킬 수도 있냐? 과실상계법리가 적용되냐? 시험 문제 잘 나오죠. 안 되죠. 그렇죠? 과실상계가 적용이 안 되고 100% 본인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을 보호하는 제도죠. 본인이 책임을 지는 것은. 그러면 상대방은 대리권이 없다는 걸 모르고 있었어야지 알고 있는 상대방은 보호해 줄 값어치가 없죠. 자, 대리권이 없다는 걸 몰랐고 또 알 수도 없었어야죠. 겉으로 보이는 대로만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보인 것으로 믿었어요. 그 믿은 상대방을 보호하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 보호제도다 그러죠. 거래 안전을 지키는 제도다. 이게 표현대리예요. 그러면 표현대리는 종류가 세 가지입니다. 125조 대리권 수여 표시 표현대리, 126조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 129조 대리권 소멸후 표현대리. 이 세 가지가 표현대리인데 협의 묵건대리는 그럼 뭐냐? 협의 묵건대리는 묵건대리 중에서 표현대리를 빼버린 거. 표현대리를 제외한 부분. 그러면 표현대리는 묵건대리기는 하지만은 이건 본인한테 효과가 귀속하는 거니까 유권대리나 마찬가지로 효과가 생기거든. 근데 그걸 뺀 나머지 묵건대리를 협의 묵건대리라고 그러죠. 그러면 협의 묵건대리는 본인에게는 일단 무효죠. 근데 본인이 추인하면 유효화되는 무효죠. 이 무효는 확정적 무효, 불확정적 무효. 그렇죠. 그걸 유동적 무효라고 그래요. 유효화될 수 있는 무효다. 이겁니다. 무효로 확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왜? 본인이 내가 책임질게라고 추후에 인정하는 추인이라는 의사표시가 있어요. 그러면 인정하면은 자기가 추인을 하면은 자기한테 소급적으로 유효화되죠. 처음부터 유효화되죠. 그러니까 이건 확정적 무효다, 불확정적 무효다. 불확정적 무효. 그러면 이건 본인에게 일단은 무효라는 것은 본인을 보호한 거죠. 그러면 선의 무과실의 상대방은
무권대리라는 거 모르고 계약을 맺은 상대방은 자, 본인이 책임을 진다라고 얘기를 안 하면은 이거 본인한테 책임을 물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무권대리인에게 책임을 물어야죠. 무권대리인에게 책임 묻는다. 선후무과실의 상대방은 지금 취득을 못 하다 보니까 손해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럼 무권대리인이 책임을 져야죠. 진정한 대리권도 없으면서 대리행위를 했으니까 지가 한 행위는 지가 책임져야겠죠? 그러면 이건 상대방을 보호하는 거네요. 그렇죠? 무권대리인한테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상대방을 보호하는 거죠. 자, 우리 비교해 볼까요? 표현대리는 누구만 보호하는 제도라고 그랬어요? 그지만 협의무권대리는 본인도 보호하고 상대방도 보호하는 제도구나. 일단은 여기는 본인이 책임 안 진다라고 못 하죠. 표현대리가 성립이 되면은, 요건이 갖춰지면은. 근데 여기는 본인에게는 일단 무효죠. 본인이 책임 안 지는 게 원칙이죠. 근데 자기가 적극적으로 책임지겠다고 하는 건 상관없잖아요. 그렇죠? 자, 구별됩니까? 표현대리와 협의무권대리는 틀려진다는 거. 자, 그러면 우리 책을 봐가면서 나갑시다. 124페이지. 거기 중간에 그림을 보면은 박스 그림. 대리권은 유권대리와 무권대리가 있는데 정당한 대리권이 있는 대리가 유권대리고 정당한 대리권이 없는 대리가 무권대리인데 무권대리는 표현대리와 협의무권대리로 나눠지죠. 표현대리는 외관 책임이라고 써있죠. 외관을 존중한 상대방을 보호해서 본인이 책임을 진다는 뜻이에요. 자, 125조 대리권 수여 표시의 표현대리, 126조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 129조 대리권 소멸의 표현대리. 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표현대리는. 근데 협의무권대리는 유동적 무효다. 본인이 추인하면은 확정적 유효화된다. 소급표가 있는 추인이 이거 하나밖에 없죠. 소급적으로 유효한 추인이 된다. 유효한 대리행위가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표현대리 해갖고 나오죠. 대리권이 없음에도 의의를 보니까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것이 있는 것 같은 외관이 있고 외관 발생에 본인이 어느 정도 원인을 주고 있는 경우 그 본인이 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외관을 신뢰한 선후무과실의 상대방을 보호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렇죠? 표현대리 종류가 세 가지 있다. 125페이지. 이것도 무권대리의 성질을 가지고 있죠. 무권대리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 양가로 3번의 5번째 줄. 자, 따라서부터 빛을 치세요. 따라서 상대방은 무권대리로서 처리할 수도 있고 이에 대응하는 본인이 추인함으로써 상대방을 처리권을 소멸시킬 수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제일 끝에 자, 또한 상대방은 본인에게 추인 여부 확답을 최고할 수도 있다라고 나오죠. 그러면 상대방은 이 표현대리도요. 상대방에게는 최고권, 처리권 있다는 얘기죠? 최고권, 처리권 있어요. 처리권이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이 계약을 표현대리 행위를 무효화시켜버릴 수 있는 처리권이 있기 때문에 본인은 자기가 책임지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추인권이 인정돼요. 추인권은 인정되는데 추인 거절권은 없어요. 나는 책임 안 지겠다라고는 못해요. 왜? 당연히 책임지는 것이 표현대리니까. 그렇죠? 책임 안 지겠다는 게 추인 거절인데 협의무권대리는 추인 거절권이 있어요. 나 책임 안 지겠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표현대리에서는 추인 거절권은 없죠. 추인권만 있죠. 그렇죠? 표현대리의 무권대리 일정이다 보니까 이런 무권대리 성질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죠. 표현대리 특징이다. 여기 4번에 1번에 표현대리 주장은 1번의 세 번째 줄 직접 상대방만이 할 수 있으며 전득자는 주장할 수 없다라고 나오죠. 오로지 누구만이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 있다? 상대방만이. 그러면 상대방이 누구냐? 갑을병 했을 때 병을 얘기하는 거죠. 갑이 본인이고 을이 표현대리인이죠. 을이 무권대리인인데 이자가 대리라고 칭하면서 대리 행위를 했을 때 상대방이 병이죠. 이 상대방이 표현대리 요건을 갖춰줬을 때 표현대리를 주장했을 때 100% 본인이 책임을 져야죠. 오로지 상대방이 주장해야 표현대리가 성립된다는 거. 누구만이 주장할 수 있다? 상대방만이. 그렇죠. 그러면은 거기에 상대방은 선후무과실이야만이 상대방을 보호해줄 값어치가 있다고 그랬죠? 여기 상대방이 대리권이 없었다는 걸 몰랐고 알 수도 없었어야만이
본인에게 효과가 귀속하는 거죠. 본인이 책임을 지는 거죠. 대리권이 없다는 걸 알고 있는 상대방은 보호해줄 값어치가 없잖아요. 그렇죠? 모르고 있는 상대방만. 그게 동그라미 2번. 상대방은 서로 무과실해야 한다. 동그라미 3번. 이것 좀 색칠하세요. 유권대리 주장 속에는 표현대리 주장에 포함됐다고 볼 수 없다라는 말이 나오죠? 이거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유권대리 주장 속에는 표현대리 주장이 포함됐다라고 볼 수 없다. 그러면 상대방 측에서 표현대리를 주장하지 않고 유권대리를 주장해요. 그 속에는 표현대리 주장이 있다라고 해석될 수 없어요. 법원에서도 참작을 안 해줘요. 오로지 상대방이 표현대리임을 주장해야 표현대리가 성립되는 거예요. 왜? 표현대리는 유권대리 일종이에요. 무권대리 일종이에요. 그렇죠. 무권대리 일종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시겠죠? 그래서 그럽니다. 뒷장에 넘어가서 4번 별표고 5번 별표고 8번 별표였어요. 중요한 것이니까 별표라고 그래요. 4번, 5번, 8번. 별표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4번 보면은 거기 두 번째 줄에 상대방이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과실상계 법리를 유추 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 시험 문제 참 잘 나와요. 본인이 100% 책임을 지는 게 표현대리예요. 그러면 상대방의 잘못을 들어서 책임을 경감시킬 수 있냐? 과실상계라는 것은 네 잘못도 있으니까 내가 50%만 책임지기로 한다. 이렇게 책임을 경감시키는 걸 과실상계라고 하는데 그게 적용이 안 돼요. 표현대리가 성립된다면 100% 본인이 책임져야 해요. 자, 4번 밑줄 쳤죠? 5번도 시험 문제 참 잘 나오죠. 거기 무효에다 동그라미 쳤어요. 무효.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라는 말 동그라미 쳤어요. 자, 표현대리 행위가요. 이게 지금 표현대리 행위예요. 이 대리 행위가 유효해야만이 표현대리가 성립돼요. 이게 만약에 다른 원인으로 무효가 됐어요. 그러면 본인에게 책임 귀속하지 않아요. 본인도 책임 안 져도 돼요. 첫 문제 특히 3번이나 나온 게 이거죠. 자, 진정한 대리권이 없는 자가 담보권 설정의 대리권을 줬어요. 담보권 설정의 대리권을 줬는데 이자가 팔아먹어버렸어. 그럼 고난받기 행위를 한 거야, 안 한 거야? 이게 고난을 넘는 표현대리가 성립되죠? 여기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 믿을 만한 선의 무과실이야. 그러면은 본인이 책임을 지는 거야. 이 사람은 이 토지를 취득한다는 얘기예요? 못 한다는 얘기예요? 취득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매매가 토지거래 허가지역에서 허가가 불확정됐어. 허가를 받을 수 없어. 허가를 받을 수 없으면 이 매매는 유효예요? 무효예요? 무효죠. 그래도 표현대리가 성립되냐 이겁니다. 성립이 안 돼요. 무효가 됐을 때는 성립이 안 돼요. 그게 아주 몇 번 나왔죠. 알겠죠? 자, 거기 무효가 5번. 무효가 됐을 때는 표현대리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써있죠? 그거 좀 잘 기억하세요. 잘 기억하세요. 이거 여러 번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6번을 보면은 표현대리도 대리행위예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대리행위가 되려면은 나는 대리인이요라고 표시해야 한다고 그랬죠? 그걸 뭐라고 그러죠? 현명. 그렇죠. 그러면 표현대리가 되려도 현명을 해야 한다, 안 해도 된다? 현명주의는 적용되죠. 현명을 안 하면은 수채, 표현대리도 아니고 무권대리도 아니에요. 무권대리도 현명해야 합니다. 현명 안 하면 자기 계약이에요, 그냥. 자기 자신의 계약이에요. 대리행위가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 표현대리든 협의 무권대리든 진정한 대리권이 없는 자가 대리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 그러면 대리행위가 되려면 나는 대리인이요라고 표시해야 해요. 대리행위예요. 표시 안 해도 대리행위예요. 표시해야. 현명해야 대리행위지. 현명을 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의 계약이라고. 자기 자신의 계약이에요. 그러면 무권대리 행위도 아니고 표현대리도 행위도 아니라는 거. 오케이? 거기 6번에 현명을 반드시 현명이 있어야 하며 라고 나오죠? 그 다음에 소송상 행위는 적용되지 않죠. 표현대리가. 이 8번이 시험 문제에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것이 이거 어쩌세요? 표현대리가 성립을 여기 보세요. 상대방 측에서 표현대리를 주장했을 때 100% 본인이 책임지는 거잖아. 그러면 상대방 보호에는 충분해야 안 해요. 이 계약이 유효화된 거니까. 자기가 이 토지를 취득하는 거니까. 상대방 보호에는 충분하죠. 근데 본인한테 책임을 묻지 않고 무권대리를 주장하면서 무권대리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있냐? 갑한테 책임을 묻는 게 표현대리를 주장하는 건데 갑을 선택하지 않고 을을 선택해서 을한테 책임을 물을 수도 있냐? 만약에 그게 인정된다면 너무나 과잉보호에 해당한다. 너무나 상대방을 과하게 보호한 것이다.
그러면 표현대리가 성립됐을 때는 오로지 본인한테만 책임을 물어야지 본인한테 책임을 묻지 않고 무권대리인을 선택해서 무권대리인에게 책임을 묻지는 못한다는 거. 그게 8번 얘기죠. 그렇죠? 8번 읽어볼까요? 상대방에 대한 무권대리 책임 135조 규정은 표현대리 성립 시에는 적용된다, 적용되지 않는다. 표현대리에서는 무권대리의 책임에 관한 규정은 적용 안 된다는 거. 알겠죠? 그러면 누구한테만 책임 물어야 한다? 상대방은 본인한테만. 표현대리가 성립될 때는 오로지 본인한테만 책임을 물어야 한다. 무슨 말씀인가 알아듣죠? 자, 특히 4번, 5번, 8번이 중요한 거니까 잘 좀 기억하시고. 자, 대리권 수여 표시한 표현대리. 이제 우리 세 가지 표현대리를 하나하나 살펴보면은, 자, 대리권 수여 표시 표현대리는 이거죠. 본인이 내가 말이야 갑자기 몸이 아파서 당신과 계약 맺기로 약속을 했는데 내가 못 나가게 생겼다. 병원에 좀 입원해야겠다. 그러니까 을이라는 대리인을 보내겠다라는 을에게 대리권을 수혜했다는 사실을 통지해 준 거야. 을이 자신의 대리인이 됐다는 걸 통지해 준 거야. 근데 을한테는 대리권 수여가 없어. 그러면 대리권 수여가 없다는 얘기는 이 을은 유권대리, 무권대리죠. 근데 상대방은 본인이 통지해줬으니까 연락해줬으니까 당연히 가부 대리인이 된 자로서 을은 상대방은 선호무가시래요. 이자에게 대리권 수여가 된지만 알았어. 그러면 이 진정한 대리권이 없는 자와 계약을 맺었다고 봅시다. 그러면 이 계약에 대해서 갑이 책임져야 해야 안 져요? 책임져야죠. 그러면 이 진정한 대리권이 없는데 상대방은 믿을 만한 건덕지를 제공한 것은 누구예요? 갑이. 응? 병이 믿을 만한 건덕지를 제공한 거죠. 그러면 지가 대리인을 보내겠다고 을이 자신의 대리인이 됐음을 통지해놓고 실질적으로 을한테 대리권을 주지 않은 것은 이율배반적이잖아요. 모순 행위잖아요. 신의 측에 반하는 행위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대리권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본인이 100% 책임을 져야 한다. 이해갑니까? 이걸 대리권 수여 표시한 표현들이다. 무슨 얘기인가 알겠죠? 그래서 거기 의 125조 대리권 수여 표시를 하였다는 취지를 본인이 상대방에게 표시했으나 실제로는 대리권을 주지 않고 있는 경우에 성립한다. 성립요건. 우리 여기 제3자라고 나왔는데 동그라미 1번의 두 번째 제3자란 누구를 얘기한다? 대리행위를 한 상대방만을 말한다는 거. 우리 표현대리가요. 125조, 126조, 129조 세 가지가 있잖아요. 그 세 가지가 다 제3자라고 나와요. 근데 제3자는 오로지 누구만을 얘기한다? 상대방만을 말해요. 병을 얘기해요. 병만 얘기해요. 다른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만을 말한다. 127페이지. 대리권 수여 통지 방법은 제한 없다. 거기 기억법 밑줄 치세요. 무제한이라는 거. 요게 잘 나오죠. 어떤 방식에 제한이 있다? 제한 없다? 제한 없어요. 무제한. 그 다음에 이 니은번 이 수여 통지는 있는 사실을 알리는 거잖아요. 자신의 대리인을 보내겠다는 사실을 알린 거죠. 이게 관여무 통지죠. 있는 사실을 알리는 거. 여러분들도 이거 합격하면은 친구들한테 연락해야 해요, 안 해야 해요? 10년 만에 전화하는 여고 동창생한테도 연락해야죠. 나 이거 공익중개사 자격증 합격했지라고 이러면서 연락해야 하잖아요. 그걸 관여무 통지라고 해요. 있는 사실을 알리는 거. 알겠습니까? 관여무 통지. 그 다음에 불특정 다수인에게도 할 수 있다. 니을번 본인과 표현대리 사이에 유효한 기본적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있어야 하는 건 아니다. 이 어떤 기본적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126조예요. 125조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도 돼요. 하지만 126조는 반드시 기본대리권이 있어야 해요, 없어야 해요? 이자에게는. 기본대리권이 있어야 한다면은 어떤 법률관계가 존재해야 해요, 안 해요? 어떤 법률관계가 존재해야죠? 126조가 적용되려면 이게 있어야 해요. 그렇지만 125조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도 적용돼요. 오케이? 그렇다는 거. 자, 우리 그러면은 여기 동그라미 3번을 보면은 수여 표시를 했는데 이것 좀 보세요. 수여 표시의 범위를 넘어버렸어요. 표시된 범위를 초과하는 행위가 이루어졌어요. 이런 경우도 있겠죠? 수여 표시도 했고 그 범위도 초과해버렸어. 그러면 126조만 적용돼요.
뭔만 적용됐나? 126조 권한을 넘는 표현들이가 적용돼요. 그게 동그라미 3번. 두 번째 줄. 표시된 대리권의 범위를 넘는 대리행위를 할 때는 126조 권한을 넘는 표현들이가 성립한다 써있죠? 동그라미 3번의 두 번째 줄. 찾았죠? 자,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이하고 여기 적용 범위 임의 대리만 적용된다. 그거 색칠해내야죠. 수여로 인해서 생기는 대리는 무슨 대리죠? 수여로 인해서 생기는 대리? 임의 대리. 임의 대리만 적용된다. 오케이? 뭔만 적용된다? 임의 대리만. 법정 대리는 적용될 성질이 없죠. 그 다음에 권한을 넘는 표현 대리다. 우리 128페이지로 넘어가서 권한을 넘는 표현 대리는 이거죠. 이거. 대리인에게는 아무런 대리권이 없다. 기본 대리권은 있어야 한다. 반드시 기본 대리권이 있어야죠. 근데 그 기본 대리권의 범위를 초과하는 행위가 이루어졌어요. 권한을 넘는 행위가 이루어졌어요. 그렇죠? 그랬을 때 이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이거든. 선의 무과실이고 이렇게 내가 그 대리권이 수여가 됐겠지. 그 범위 내에서 행위를 하는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요. 이랬을 때는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 안 져야 한다? 져야 한다.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 알겠죠? 그게 바로 기본 대리권이 존재해야 한다. 여기에 체크 플러스 있잖아요. 1번에서 5번까지를 묶어버리세요. 체크 플러스 1번에서 5번까지. 이게 바로 기본 대리권을 인정하는 거죠. 1번에서 5번까지. 그러면 6번, 7번 이 두 가지는 기본 대리권을 인정 안 쳐. 이건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1번에서 5번까지가 중요한 거죠. 자, 우리 특히 1번 공법상 행위. 여러분들 법무사한테 등기 신청 후 공법상 대리권을 줄 수도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그거에 기본 대리권이 돼서 법무사가 사법상 행위를 해버렸어요. 대물 변제를 해버렸어요. 이런다면은 바로 표현대리가 성립될 수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우리 부부간에는 일상가사 대리권이라는 기본 대리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죠. 우리 가족관계에서는 부부간에만 기본 대리권이 인정됩니다. 부자지간에도 인정 안 됩니다. 부부관계에서만 인정됩니다. 여러분들 부부관계의 일상가사 대리권은 이거 법정 대리권이에요? 의무 대리권이에요? 법정 대리권이죠. 법률 규정상 인정되는 거죠. 그렇죠? 법정 대리권. 그 다음에 복대리권도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죠? 자, 4번에 표현 대리권. 이거 보세요. 대리권 수여 표시에 의한 범위를 초과해버렸어요. 그러면 이게 125조라고 하거든요. 125조도 기본 대리권으로 인정해서 범위를 넘는 행위가 이루어졌으면 126조만 적용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표현 대리권도 기본 대리권으로 인정한다, 안 한다? 인정한다. 그 다음에 인장을 교부했으면 대리권 수여가 있는 것으로 보죠. 이 7번과 5번을 비교해 보면 7번은 인감 증명서를 교부했다고 나왔죠. 이건 대리권 수여라고 볼 수 없죠. 인감 증명서와 인장은 같아요, 틀려요? 도장을 준 것과 인감 증명서를 준 것은 틀리잖아요. 인감 도장을 줬어요. 그러면 아무나 인감 도장 주는 게 아니잖아. 그러면 대리권 수여라고 볼 수 있잖아. 인감 도장을 줬으면. 오케이? 비교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129페이지. 권한을 넘는 대리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잘 기억번에 반드시 같은 종류 필요는 없고 거기다 밑줄 쳐죠. 같은 종류. 자, 이거 보세요. 기본 대리권과 권한을 넘는 행위와는 동종성, 동질성을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같은 종류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 이겁니다. 전혀 엉뚱한 거 해도 상관없다라는 거.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디귿번을 보면은 여기 디귿번의 두 번째 줄. 자기가 마치 본인 것처럼 기망하여 본인의 명의로 직접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이란 말이 나오죠. 기억번의 디귿번의 두 번째 줄. 찾았어요? 지금 그러면 지가 자, 이거 보세요. 작년에도 이 문제가 나왔죠. 이렇게 나왔어요. 작년에 뭐라고 나왔냐? 담보권 설정의 대리권을 줬는데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가 되고 이전 등기를 한 후에 그러고 팔아먹었어. 지가 매도인인 것처럼 해서 팔아먹었어. 지가 매도인 것처럼 해서 팔아먹었으면 나는 대리인이요라고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그러면 표현 대리가 되려면 나는 대리인이요라는 현명을 해야 한다고 아까 강조했죠? 그러면 지 앞으로 등기해놓고 지껏 신장 팔아먹었으니까 이게 작년 시험 문제잖아요. 표현 대리가 성립될 수가 없죠.
표현대리가 성립될래도 대리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 안 해도 된다? 해야 한다. 그러면 쥐가 매도인인 것처럼 행사했어서는 아니죠. 가부대리인을 이렇게 표시해야 하거든. 근데 표시 안 한 거잖아. 그럼 표현대리가 성립될 수가 없죠. 바로 그게 디귿번의 두 번째 줄. 자기가 마치 본인인 것처럼 기망하여 본인의 명의로 직접 법률 행위를 한 경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표현대리는 성립될 수 없다 써 있죠? 그것 좀 밑줄 쳐놓았어요. 밑줄 쳤어요? 자, 그런 거. 정당한 이유가 있을 거. 여기. 자, 이렇게 매각의 권한을 넘는 월권 행위가 이루어지는 데는 정당한 대리권이 있겠지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어야죠. 이 이유, 정당한 이유는 대리행위 시점을 기점으로 판단한다. 그것이 중요하죠. 거기에 다섯 번째 줄. 자, 정당한 이유 판단 시기는 대리행위 시이며 그 이유 사정은 고려하지 않는다란 말이 나오죠? 그것 좀 밑줄 쳐놓으세요.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정당한 이유 판단 시기는 어느 시점? 대리행위 시점. 대리행위 시점. 자, 뒷장이 넘어가서. 이건 이무대리 법정대리 모두 적용된죠. 잘 위에 줄에. 뒷장이 넘어가서. 이무대리 법정대리 다 적용됩니다. 126조는. 그 다음에 대리권 소멸후 표현대리. 이제 125조, 126조, 129조. 자, 129조. 대리권 소멸후 표현대리. 자,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이 사장이 있는데 을이라는 영업부장이 있었어요. 영업부장한테 자, 이 수금을 할 수 있는 거래처이다 하면서 수금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줬어. 그러면 이게 사장은 이무대리인이에요, 아니에요? 이무대리인이죠? 그러면 수금을 할 수 있었잖아. 그래서 이 사람은 수금을 했는데 그러면 갑한테 효과가 귀속하는 거잖아. 근데 영업부장이 퇴직이 됐어. 퇴직이 된 후에는 대리권이 소멸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퇴직이 됐으니까. 그러면 이런 수금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잖아. 근데도 과거에 영업부장으로 거래했던 적이 있는 사람이니까 지금도 영업부장인지 알았지 퇴직이 된 줄은 몰랐어. 선우무과실이야. 그래서 퇴직이 된지 모르고 이자한테 수금을 해줬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갑이 효과가 계속해요, 안 해요? 갑이 책임져야 해요, 안 져요? 책임져야죠. 그러면 영업부장을 퇴직을 시켰으면은 영업부장이 다녔던 거래처에 다 통지해야죠. 그러면 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이런 잘못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상대방은 믿을만 해요. 아직도 영업부장인지 알았어. 지난달에 그만둔 지는 몰랐어. 그럴 수 있잖아. 이해갑니까? 대답 안 해? 아, 영업부장 퇴직된지 모르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잖아요. 통지 안 했으면, 그 회사에서 통지 안 했으면. 알겠습니까? 그랬을 때는 이자에게는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믿을 만한 외관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실은 없는 거잖아. 그러면 이자한테 수금을 해줬을 때는 갑이 책임져야 한다, 안 져도 된다? 책임져야 한다. 이걸 129조 표현들이다. 대리권 소멸후 표현들. 자, 129조. 과거에 대리권이 있었던 자가 대리의 행위를 할 당시에는 대리권이 소멸후가 없었죠. 그런데 대리행위를 과거의 대리권 범위 내에서 대리행위를 했을 때 129조 표현대리가 성립된다는 거. 자, 131페이지 제일 위에 판례 있잖아요. 이것 좀 별표해 놓으세요. 대리권이 소멸한 후에 거기 판례 박스 대리권이 소멸한 후에 복대리를 선임했어요. 근데 그 복대리로 하여금 대리행위를 하도록 했어. 자, 이거 보세요. 영업부장이 퇴직이 되고 난 다음에 자기의 부하 직원을 보냈어. 근데 상대방은 아직도 영업부장인지 알고 있어. 그러면 영업부장은 신부를 몰았다고 하니까 당연하게 이자한테 수금을 해주는 경우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영업부장은 신부를 왔다고 하니까 퇴직이 된 후로 그랬어. 그랬을 때는 129조 표현대리가 성립될 수 있다는 거. 알겠습니까? 129조. 그래서 대리권 소멸 후에 선임된 복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의 법률 행위에도 민법 129조 표현대리가 성립하는지 여부다. 적극 성립한다, 안 한다? 성립한다. 129조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는 거. 이거 이무대리 법정대리 다 적용되죠? 그러면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자, 이거 보세요. 대리권이 소멸한 후, 대리권이 소멸된 후에 기존의 과거의 대리권의 범위를 넘어버렸어. 범위를 초과해버렸어. 초과 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 있죠. 소멸한 후에. 그럼 129조다 126조만 적용된다. 그렇죠. 범위를 초과하는 행위가 이루어졌으면 126조만 적용돼요.
129조는 적용 안 되죠. 범위를. 여기도 수역 표시의 범위를 넘었으면 126조만 적용된다고 그랬죠? 여기도 대리권 소멸 후에 기존의 대리권, 과거에 있었던 대리권의 범위를 넘어버리면 126조만 적용된다. 자, 129조도 이모대리, 법정대리 다 적용되는 거죠? 자, 이래서 우리가 표연대리를 공부했는데, 우리 문제를 좀, 표연대리 문제를 좀 볼까요? 5번, 6번 문제가 표연대리 문제니까 해결하고, 그리고 협의 무건대로 들어갑시다. 자, 5번. 갑은 을에게 자신의 X 토지에 대한 담보권 설정의 대리권을 수여하였으나, 좀 지난번 문제예요. 오늘 물권법 문제는 이제 물권법 나갈 때 보는 거고, 오늘 문제는. 자, 대리권 수여하였으나, 을은 X 토지를 병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지금 우리 문제 7페이지 5번 있나요? 네, 7페이지 5번. 자, 을은 지금 보십시오. 담보권 설정의 대리권을 수여했어. 이거 보세요. 갑이 을한테 담보권 설정의 대리권을 수여했어. 이거 기본 대리권이 된다 하고 있죠? 근데 팔아먹어 버렸어. 그러면 월권 행위가 이루어진 거죠? 기본 대리권의 범위를 초과하는 행위가 이루어졌죠? 자, 이걸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을은 표현 대리를 주장할 수 있다? 을이 표현 대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병만이 주장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표현 대리는 오로지 누구만이 주장한다? 상대방만이. 그러면 을이 주장할 수 있다 나왔으니까 틀렸잖아요. 이런 거 평상시에 염두에 안 두면은요, 깜빡깜빡 틀려버려요. 표현 대리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표현 대리가 성립되려면은 누가 주장해야 한다? 상대방. 본인도 표현 대리도 주장 못합니다. 오로지 상대방만이 주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 표현 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병의 과실이 있으면은 과실 상계하여 갑의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자, 표현 대리는 과실 상계가 적용된다고 했어요? 안 된다고?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2번도 틀렸고. 여러분들 이게 지금 5번이 29위 기출문제, 작년 기출문제예요. 자, 3번. 병이 계약 체결 당시에 을에게 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이 없음을 알았더라도 계약은 처리할 수 있다. 자, 처리권은 모르고 있는 선의 상대방만 인정되는 거지 알고 있는 상대방은 처리권 없잖아요. 선의 상대방만 처리권이 있어요. 그러면 알았더라도 이렇게 나왔잖아. 그러면 처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3번도 틀렸고 4번 X 토지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허가를 받지 못해 계약이 확정적 무효가 됐어. 그 무효에다 동그라미 쳐줘. 자, 여러분들 표현 대리가 성립되려면은 이 대리 행위는 유효해야 한다고 그랬죠? 만약에 대리 행위가 무효일 때는 본인이 책임진다 안 져도 된다. 안 져도 된다. 이 무효일 때는 본인이 책임 안 져. 이 대리 행위는 유효해요. 유효해야만이 본인이 책임지는 거야. 오케이? 무효일 때는 책임 안 진다고 아까 설명했잖아요. 그래서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는 했으니까 4번 틀렸잖아요. 5번. 을이 X 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이 갑명이 아니라 자신의 명의로 병과 계약을 체결했어. 그러면 이거 대리 행위라고 표시한 거야, 안 한 거예요? 지 이름으로 계약을 맺었으니까. 대리라고 표시 안 했잖아. 지가 매도인인 것처럼 계약을 맺었잖아. 그럼 표현 대리가 성립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병과 계약을 체결했을 때 병이 선의 무과실이라도 표현 대리는 성립할 여지가 없다. 오케이. 답이 5번이네. 자, 표현 대리가 성립되려면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현명을 해야 한다, 안 해도 된다. 그럼 본인의 대리라고 표시해야지. 지가 본인 것처럼 행사하는 것은 표현 대리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했지 아까? 그걸 안 해보는. 그러면 답이 5번이죠. 6번 문제 볼까요? 갑은 을의 대리라는 병과 계약을 체결했다. 다음 중 틀린 거. 갑에 대하여 을의 대리라는 병. 이거 여러분들 헷갈리면 안 돼. 지금 을이 본인이란 얘기예요. 을이 본인이에요. 헷갈리지 말라고 그림을 그려. 을의 대리라는 병이 대리라는 얘기예요. 을의 대리라는 병과 갑이 계약을 체결했다는 얘기예요. 갑이 상대방이 된 거예요. 완전 거꾸로 된 거죠? 이거 갑을병이 거꾸로 돼갖고 이것 때문에 들리는 경우가 있어. 헷갈리지 마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요,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세요. 본인, 대리인, 상대방이 누구누군가. 알겠죠? 그래서 을의 대리인 병이라고 나왔으니까 당연히 을이 본인이고 병이 대리인이고 갑은 상대방이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자, 갑에 대하여 병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을. 자, 을이 본인이
내가 직접 못 가게 생겼으니까 병을 보내고서 병이 내 대리인이 됐어. 병한테 대리권을 수여했어. 라고 통지해 준 거죠. 갑한테. 이게 대리권 수여 표시한 표현들이 떠오르죠? 이거죠. 표시한 을은 그 대리권 범위 내에서 병과 과실 없이 계약을 체결한 선의 갑. 선의 무과실이에요. 이자는 대리권이 없다는 걸 몰랐어. 병이 대리권이 없다는 걸 몰랐어.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을이 책임져야 해요, 안 져요? 줘야죠? 그게 바로 거기다 써내야죠. 125조 표현들이. 이게 1번이 바로 125조 표현들이죠. 1번이 바로 뭐다? 125조. 2번. 을로부터 담보권 설정의 대리권을 수여받았어. 을로부터 병이 담보권 설정의 대리권을 줬어. 담보권 설정의 대리권은 이거 기본 대리권이라고 했죠? 근데 팔을 먹어버렸네? 그러면 권한을 넘었어요, 안 넘었어요? 근데 상대방이 믿을 만한 선의 무과실이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은 본인한테 효과가 귀속한다 그랬죠? 자, 이 을로부터 담보권 설정을 수여받은 병이 갑과 매매계약을 체결해버렸어. 그러면 병에게 매매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 갑이. 정당한 이유는 어느 시점을 기점으로 판단한다고 아까 밑줄 쳤죠? 대리행위 시점.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대리행위 시점을 기점으로 판단해야 한다.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을이 계약상의 책임을 부담한다. 이게 바로 126조 표현들이 써놓았어요. 2번이 바로 뭐다? 126조 표현들. 126조 표현들입니다. 3번. 판례에 따르면은 부부관계에 있는 을과 병이 부부관계가 있네. 그러면 일상가사 대리권이라는 기본 대리권을 인정해야 안 해요. 이 부부관계에 있는 이 병에게는. 그러면 권한을 넘는 행위가 이루어졌다 했을 때 기본 대리권의 범위를 넘었다고 봐야죠. 그러면 126조 표현대리가 성립될 수 있죠. 을과 병 사이에 일상가사 대리권의 기본 대리권으로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한다. 맞았죠? 그것도 126조 표현대리 선회하죠. 3번에. 3번도 몇 조? 126조 표현대리. 4번. 병이 대리권 소멸한 후에 알지 못하는 갑이 과실 없이 병과 계약을 체결했어. 이자가 대리권이 소멸했어. 소멸한 후에 선의 무과실의 갑은 소멸한지를 모르고 계약을 체결했을 때 본인이 책임져야 해야 안 져요? 을이 계약상의 책임을 진다라고 나오죠? 이게 바로 129조 표현들이. 4번은 뭐다? 129조 표현들. 자, 5번. 판례에 따르면은 표현들의 경우 을이 본인이에요, 지금. 을은 언제나 계약상을 전적으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며 갑에게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으면은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고 한다. 표현대리가 되면은 100% 본인이 책임져야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상대방의 과실을 이유를 들어서 과실 상계로 책임을 경감시킬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5번이 틀렸네. 경감될 수 있다고 한다 나왔으니까 틀렸네요. 표현대리가 성립된다면은 100%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답은 5번입니다. 자, 이래서 우리가 표현대리를 정리했고 132페이지 협의후 무건대리를 봅시다. 협의후 무건대리는 자, 진정한 대리권이 없는 무건대리 중에서 외관상으로 대리권이 있다라고 보일 만한 건덕지를 제외한 표현대리를 뺀 나머지 무건대리를 협의 무건대리라고 하는데 본인에게는 일단 무효죠. 근데 본인이 추인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상대방은 본인이 추인을 거절해버렸어. 추인을 하지 않는다고 했어. 그러면 무건대리인에게 책임을 묻는 거죠. 이행 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묻는 제도가 바로 계약금 무건대리다. 그래서 계약금 무건대리에서 본인에게는 추인권이 있죠. 132페이지 제일 밑에 동그라미 2번. 본인에게는 추인권이 있다고 나왔죠. 추인은 단독행위로서 형성권에 속하는 거죠. 기억봐. 추인은 뭐다?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고 형성권. 그 다음에 여기 니은번에 A번 이거 동그라미 치세요. 추인은 무건대리인한테도 할 수 있고 무건대리인 동그라미 치고 직접 상대방 동그라미 치고 그 다음에 승계인 동그라미 치고 무건대리인한테도 할 수 있고 상대방한테 할 수 있고 또 누구한테도 할 수 있다? 승계인한테도. 이거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무건대리인한테도 할 수 있고 상대방한테 할 수 있고 승계인한테도 할 수 있는데 133페이지 제일 위에 B번 별표였어요. 무건대리인에게 추인했어요. 제일 위에 B번. 무건대리인에게 추인했을 때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모르고 있을 수 있잖아요. 모르고 있는 상대방한테는 추인했음을 주장한다, 주장하지 못한다. 그렇죠. 추인했음을 주장할 수 없다 그렇죠.
그래서 알지 못하는 상대방은 추인의 효력을 추인했음을 주장할 수 없고, 그러면 알지 못하는 상대방 측에서는 처리할 수 있다는 거 알죠? 본인이 추인하면은 상대방은 처리 못 하는데 무권 대리인한테 추인한 경우는 모르고 있는 상대방은 처리할 수 있다는 거.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디귿번 일부 추인, 일부에다 동그라미 치고 변경을 하여 한 추인, 변경에다 동그라미 치고 일부 추인이나 변경을 가한 추인은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한 무효죠. 그러면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 상대방의 동의를 얻으면 유효한 추인이 되는 거죠. 일부를 추인하거나 변경을 가한 추인은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서는 유효한 추인이 된다는 거. 그렇죠? 자, 그런 거. 추인은 명시적, 묵시적 다 가능한 거죠? 묵시적 다 가능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참고 판례에서요, 이 무권대리의 추인으로 부정하는 사례라고 나오잖아요. 거기에 1번, 2번, 3번을 보니까 이 장기간 걸쳐서 방치해놨다.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해냈다고 나왔죠? 또 2번을 보니까 변론기일에 불출석하면은 의제 자백으로 간주되는데 또는 장기간 형사고소,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라고 나왔잖아요. 이거 다 묵시적 추인이다 아니다. 이 세 가지가 묵시적 추인 아니라는 거. 이 세 가지가 묵시적 추인이 아니라는 걸 판례를 모아놓은 거죠. 이건 묵시적 추인이라고 볼 수 없어요. 장기간 이의 제기 않고 방치해놨다. 또는 변론기일에 불출석했다. 또는 형사 고소 고발을 하지 않았다. 이거 묵시적 추인이다 아니다. 아니다. 추인이라고 볼 수 없다는 거. 그러면 추인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 효과, 이거 중요한 거죠. 자, 여기 미음번의 첫 번째 줄에 색칠하세요. 본인이 추인이 있으면은 무권들의 행위는 소급하여 계약 시부터 유효하게 된다 나오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추인하면은 그때부터 유효해야 된다. 처음부터 유효해야 된다. 처음부터. 굉장히 중요해요. 색칠했어요? 처음부터 유효해야 된다는 거. 이 소급표를 가지고는 제3의 권리를 침해하지 못하고 또 소급하지 않기로 배제 특약을 맺을 수도 있죠. 이건 의무 규정이니까. 제일 밑에 특약에 의해서 소급표를 배제할 수 있다 써있죠? 의무 규정이니까. 자, 추인 거절권이다. 추인 거절하면은 본인 측에 확정적으로 무효화돼 버리죠. 추인을 거절하면은 본인에게 확정적으로 무효화되니까. 자, 여기 추인 거절한 후에는 다시는 추인하지 못하죠. 추인 거절한 후에는 이거 추인한다, 추인할 수 없다. 추인할 수 없어요. 자, 여기 4번에 무권대리와 상속이다. 본인이 사망했어요. 본인이 사망해서 본인의 사망으로 무권대리인이 단독 상속이 됐다는 얘기예요. 무권대리인이 단독 상속을 받았어요. 그러면 본인의 이치를 승계했는데 본인의 이치로서 추인을 거절한다면은 신의 성질에 반한다는 거. 추인 거절 못한다. 그 얘기는 무효를 주장한다는 얘기예요. 무효 주장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무효 주장할 수 없다. 무효를 주장해서 그 등기를 말소 청구한다는 건 신의 성질에 반한다. 왜? 지가 팔아먹고 지가 책임 안 지겠다고 하는 꼴이잖아.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자기 재산이 됐더라도 그것은 상대방은 유효하게 취득하는 거죠. 이해갑니까? 뭔 말인가? 그래서 그게 4번에 자, 대리권이 없이 타인의 부동산을 매도한 자가 부동산을 상속한 후 소유자의 지위에서 자신의 대리 행위가 무권대리로 무효임을 주장하여 등기를 말소를 구하는 것은 신의 책상 허용될 수 없다 써있죠? 무효를 주장한다는 얘기예요. 무효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못한다. 말소 등기 청구하지 못한다. 자, 그 다음에 상대방에 대한 효과다. 135페이지. 그러면 자, 이거 보세요. 본인이 추인하면은 상대방은 유효하게 취득하고 본인이 추인을 거절하면은 상대방은 취득 못하잖아. 그러면 본인 추인 여부에 따라서 상대방은 취득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법률 효과가 틀려지죠. 그러면 상대방은 본인한테 당신은 어쩔 거요? 추인할 거요? 추인 거절할 거요? 라고 대답을 물어보고 싶어요? 안 싶어요? 상대방 입장에서는. 물어보고 싶죠? 그게 바로 최고권이라고. 상대방의 최고권. 제일 위에 135페이지.
자, 선악을 불문한다. 거기다 동그라미 쳐줘. 선이든 악이든, 그러니까 무건대리라는 걸 몰랐던 알았던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대답을 물어보는 게 불가하니까. 본인은 확답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선악을 불문하고 거기에서 1번에 다섯 번째 줄. 자, 본인이 최고 기간 내에 확답을 바라지 아니할 때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써 있죠. 그거 색칠해야죠. 최고 기간, 이달 말까지 확답을 해주세요. 근데 그 기간까지 확답이 없어. 확답이 발송되지 않고 있어. 그럼 뭐 하게 된다?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그러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는 얘기는 확정적 무효화된다는 얘기죠. 확정적 무효화. 그 다음에 상대방 측에서는요. 자, 이거 보세요. 본인이 추인하면은 자기는 취득해야 하잖아. 근데 자기가 사기 싫어. 그 토지를 사기 싫어. 그러면 본인이 추인하기 전에 자기가 그냥 무효화 시켜버리고 싶어.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처리권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상대방이 처리하면은 확정적 무효화되니까 본인은 유효화 시키고 싶더라도 유효화 시키지를 못해요. 본인은 추인권이 없어져요. 그러면 상대방의 처리권은 강력한 효력이 생기는 거니까 선의 상대방만 인정된다는 거. 악의 상대방은 처리권이 없다라는 거. 누구만 있다? 선의만. 이것이 문제 최고로 잘 나오죠. 선의 상대방만 처리권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그러면 자, 여기 두 번째 줄에 처리가 있으면 상대방이 처리하면은 본인은 추인할 수 없게 된다. 추인할 수 없게 된다고 나왔죠? 처리하면은. 자, 그 다음에 우리 여기에 니은번을 보면은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대리권 없음을 알았으면은 처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알았으면 처리 못하죠? 그러면 알았다는 걸 누가 입증해야 하냐? 본인. 이 니은번 이번에 한 지문에 나올 것 같아요. 자, 선의 상대방만이 처리권이 있는데 악의 상대방이라는 걸 누가 입증해야 한다? 본인. 본인 입증 책임을 진다. 니은번. 본인에게 있다라고 나오죠? 자, 상대방에 대한 무건대리 책임. 이거 보세요. 야, 본인이 추인을 거절해버렸어요. 그럼 본인이 추인을 거절했으면은 본인이 책임을 안 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선의 무과실의 상대방은 이 무건대리인한테 책임을 무리한다고 했어요? 못 묻는다고 했어요? 여기 묻는다고 했죠? 그러면 선의 무과실의 상대방은 무건대리인한테 책임을 묻는데, 자, 그 책임, 그걸 얘기하는 거죠. 무건대리는 고의과실이 없더라도 책임을 져야죠. 무과실 책임이다 그러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선의 무과실의 상대방만 무건대리인한테 책임을 물어야죠. 근데 무건대리인이 제한 능력자예요. 무건대리인이 미성년자예요. 이 책임 묻는다, 책임 없다. 제한 능력자일 때는 책임을 묻지 못하죠. 그 다음에 이건 어떤 책임을 묻냐? 상대방이 선택하는 거죠. 누가 선택한다? 상대방. 이행 또는 손해배상. 이게 중요하죠. 상대방이 선택한다는 거. 무건대리인이 선택한다 이렇게 나와. 그러면 틀려. 오케이? 자, 우리 상대방에 대한 책임이다. 책임 발생 요건. 진정한 대리권을 증명할 수 없이 하고 본인이 추인이 없고 상대방은 처리권 행사를 하지 않고 있을 때 선의 무과실의 상대방은 뒷장이 넘어가서 책임을 묻는 건데, 무건대리인은 책임을 물으려면 행위 능력자여야 한다고 그랬죠? 제한 능력자일 때는 책임 묻는다, 묻지 못한다. 제일 위에. 묻지 못하죠? 자, 무과실 책임이고, 누구 선택? 거기 책임 내용 A번. 상대방 선택. 거기다 동그라미 쳐줘. 상대방의 선택을 쫓아서 이행 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라는 거. 이게 바로 계약의 무건대리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이제 다시 한번 총망라해서 정리해 드릴게요. 다시 한번. 자, 갑이라는 사람은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갑 소유 토지를 을이라는 아들이 아무런 대리권도 없어. 근데 아버지가 저한테 이걸 매각하라고 대리권을 수여했습니다라고 대리라고 사칭하는 거야. 이게 현명이야. 대리인도 아닌데 대리라고 해야 무건대리가 된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아버지가 저한테 대리권을 줬습니다. 사실은 위임장이다 뭐다 이런 거 다 위조해갖고 인감도장 몰래 훔쳐내서 이렇게 아버지의 대리라고 칭하면서 팔아먹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부자지간이
가본 열로 오신 분이고 을은 장상한 아들이에요. 그건 당연하게 을에게 대리권 수여가 된지만 알았어. 사실은 대리권 수여가 된 거야, 안 된 거야? 그걸 몰랐어. 선후무가시래요. 그래서 등기를 넘겨받았어요. 그러면 병은 취득하냐? 취득해요, 못해요? 취득한다는 소리가 어디서 나와? 지금 어디서 나와? 환장했어, 내가. 환장했어. 지금 정신 바짝 차려요. 취득한다는 소리가 어디서 나와? 지금 본인이 취인한다는 얘기가 없는데 왜 취득해? 자, 부자지간에는 기본 대리권이 있어요? 없어. 부부간에만 기본 대리권이 있어. 그러면 표현대리라고 볼 만한 성질이 없어. 자, 표현대리를 빼졌는가 안 쨌는가 확인해 볼까요? 자, 내 자식 놈을 보내고 쓰라고 통지한 적 있어요? 기본 대리권이 없죠? 과거에 거래 행위를 했던 적이 있는 사람이에요? 없잖아. 그러면 125조, 126조, 129조 아무것도 적용이 안 돼. 그럼 표현대리라고 볼 만한 의관이 없을 때는 이걸 협의 무권대리라고. 협의 무권대리는 당연하게 본인에게 무효야. 그렇죠? 그지만 내 자식 놈의 행위니까 내가 책임져 주겠어. 내가 유효하게 인정하겠어. 이게 바로 추인권이야. 그러면 추인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유효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처음 매매 시부터 유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처음 매매 시부터 유효한 대리행위가 된다는 거예요. 추인을 하면은 처음부터 유효해야 된다 이겁니다. 근데 추인을 하는데 일부만 추인한다든가 변경을 가한 추인이 있죠? 이건 어떻게 돼야 유효해야 되죠? 그렇죠. 상대방이 동의를 얻어요.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해야 된다. 상대방의 동의가 없으면은 이건 무효라고 그랬죠? 동의를 얻어야만이 유효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 추인은 본인이 하는 건데 을한테 할 수도 있고 병한테 할 수 있고 승계인한테도 할 수 있죠? 근데 을한테 추인했을 때가 시험 문제 나온다고 그랬죠. 무권대리인에게 추인할 수 있죠? 근데 무권대리인에게 추인했을 때는 상대방이 알 때까지는 추인했음을 주장한다, 못한다? 못한다. 이것이 중요한 거니까 이것 좀 알아놓으시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나는 책임 안 지겠어 라고 본인이 추인 거절할 수 있어요, 없어요? 본인이 추인 거절하면은 확정적으로 무효화됩니다. 자, 이것 좀 보세요. 이것 좀 보세요. 지금 본인이 추인권이 있는 것은 유동적 무효 상태이기 때문에 본인에게 추인권이 있어요. 그러면 확정적 무효화됐다고 그랬죠? 다시는 추인하지 못해요. 아예 추인권 없어져요. 그러면 거절한 후에, 시험 문제 잘 나오죠? 거절한 후에는 다시는 추인한다, 추인하지 못한다. 확정적 무효가 되면은 본인의 추인권이 없다니까요. 어디에서만 추인권이 있다? 어디에서만? 유동적 무효. 꼭 좀 주의하세요. 확정적 무효가 돼요. 그러면 상대방 측에서는 본인이 추인하면은 자기가 이 토지 취득하는 거야. 본인이 추인 거절하면은 어떤 경우도 취득 못 하죠. 그러면은 상대방은 당신 어쩔 거요?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자, 이걸 보세요. 추인 여부 확답을 물어보는 게 최고죠. 이건 본인한테만 해야 하냐? 본인 또는 무권대리인한테 할 수 있냐? 본인한테만 해야 한다. 본인 또는 무권대리인한테 최고권 행사할 수 있다. 본인한테만. 왜 본인한테만 하는 거죠? 본인에게만 해요. 추인권은 본인에게만 있는데 무권대리인한테 추인할 건가 안 할 건가를 어떻게 물어봐? 어거지로 암기하면 헷갈려요. 왜 그런가를 알면은 절대 안 헷갈려. 알겠죠? 본인에게만. 그게 문제 나와. 본인에게만. 그 다음에 물어보는 거니까 모르고 있는 상대방만 인정된다. 알고 있어도 인정된다. 그렇죠. 무권대리라는 걸 알고 계약을 맺은 상대방에도 물어보는 건 인정해 준다 이겁니다. 오케이? 자, 물어봤어. 그래서 확답이 없어. 상당한 기간이 지났는데도. 그럼 무슨 효과가 생긴다? 무슨 효과? 추인 거절로 본다. 자, 이렇게 시험 문제 나와요. 잘 들어, 잘 들어. 이달 말까지 5월 30일까지 이 확답을 해둘라고 했어. 근데 갑이 확답이 없다가 6월 1일 날 내가 추인할게 라고 추인을 하네. 그러면 병은 취득하냐 못하냐?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최고 기간이 지나고 난 뒤에 최고 기간이 경과된 후에 본인이 추인했어. 그러면 상대방은 취득한다 못한다? 못한다. 최고 기간이 경과되면은
바로 뭐라고 했어? 그러면 거절한 후에는 다시는 추인 못 한다는 걸 아냐면 추인 거절의 효력이 생겨버려. 그러면 본인이 추인해도 유효 안 돼. 오케이? 이걸 아냐면 해서 이렇게 문제 나온다니까. 자, 그 다음에 상대방 측에서 이거 안 사고 싶어? 그러면 저쪽에서 추인하면은 이쪽에서 추인하면은 자기는 사야잖아. 근데 자기가 안 사고 싶어. 그러면 본인이 추인하기 전에 바로 빨리 무효화 시켜버릴 수 있죠. 그러면 처리하면은 이거 확정적 무효화되죠. 그러면 확정적 무효화되면 본인은 다시는 추인할 수 없다고 했죠. 그래서 상대방이 처리하면은 본인은 추인권 없어지죠. 본인이 먼저 추인해버렸어. 그러면 상대방은 처리한다 못 한다? 못 한다. 본인이 먼저 추인했으면은 유효화 시켰으니까 상대방은 처리할 수 없어요. 그렇죠? 자, 이거 보세요. 처리권. 처리권은 어떤 상대방만 인정된다? 선우만. 선우 상대방만. 그렇죠? 그러면 처리하면은 이제 본인은 추인 없어지죠. 또 처리하면은 본인의 추인권도 없어지지만 처리하면은 처리 후에는 본인의 추인권 없어지지만 무권대리인에게 책임을 묻지도 못하죠. 지가 확정적 무효하셨으니까 무권대리인한테 책임을 묻는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무권대리인의 책임 있다 없어진다. 처리 후에는 없어집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본인이 추인을 거절해버렸어. 그러면은 상대방은 취득을 못하니까 손해가 발생했을 때 그 무권대리인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얘기죠. 오케이? 자, 136페이지. 단독행위에서 무권대리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이거 언제나 무효죠. 확정적 무효죠. 거기 확정적 무효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이거 확정적 무효는 본인이 추인할 수 있다겠어요? 없다겠어요? 여기. 확정적 무효가 되면은 본인은 추인할 수 없죠? 그래서 본인이 추인해도 유효 안 돼요. 오케이? 자,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원칙은 무효지만 일정한 경우는 계약은 무권대리의 규정을 준용한다 나오죠? 그것까지만 알아놓으세요. 원칙은 무효인데 일정한 경우는 계약은 무권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해갖고 능동대리, 수동대리에서 나오죠? 자, 그러다 보니까 무권대리를 공부했고 우리 문제 하나 풀어보고 10분간 쉽시다. 우리 4번 문제 6페이지 4번 우리 아까 나눠준 문제에서 6페이지 4번 6페이지 4번 펼쳤어요? 자, 협의 무권대리에 관한 설명으로서 틀린 것을 모두 고르면 기억반 상대방이 무권대리의 동의를 얻어서 단독행위를 한 경우도 본인이 이를 추인할 수 있다. 계약은 무권대리나 마찬가지가 되니까 본인은 추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런 동의를 얻어서 단독행위를 했을 때도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잖아요. 계약은 무권대리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준용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추인할 수 있죠. 기억반 맞았죠? 니은번 무권대리 행위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소급표가 인정되지 않는다. 추인하면 소급적으로 유효한 대리행위가 된다. 소급적으로 유효한 대리행위가 되죠. 그래서 니은번 틀렸죠. 디귿번 무권대리에 의한 계약의 추인은 그 대리행위로 인한 권리의 승계인에게도 할 수 있다. 자, 이 추인은 무권대리인한테 할 수 있고 상대방한테 할 수 있고 승계인한테 직접 할 수도 있다고 그랬죠. 상대방으로부터 다시 승계받은 승계인한테도. 아까 동그라미 쳤었잖아요. 승계인에게도 할 수 있다. 그러면 디귿번 맞았죠? 니을번 무권대리 행위는 그 효력이 불확정한 상태에 있다가 본인의 추인 유무에 따라 추인한가 안 하는가에 따라서 법률 효과가 좌우되죠. 본인에게 효력 여부가 결정된다. 맞았죠? 추인하게 되면 본인에게 유효화되고 추인을 거절하게 되면 본인에게 무효화되고. 그러면 니을번 맞았고. 미음번 무권대리 행위의 추인과 추인의 거절 의사표시는 무권대리인에게 할 수 없어요. 무권대리인에게 추인할 수 있고 또 추인 거절 의사표시도 무권대리인한테 할 수 있고 무권대리인에게 추인했을 때는 상대방이 알 때까지는 추인했음을 주장하지 못한다. 이거 강조했잖아요. 무권대리인한테도 추인할 수 있어요. 근데 미음번 할 수 없다 나왔으니까 미음번 틀렸죠. 그러면 틀린 것만 모아놓은 것은 답이 3번이네. 지금 틀린 것만 뭐예요? 니은과 미음. 답이 3번입니다. 3번.
자, 이래서 우리가 목권대리와 표현대리를 정리했습니다. 자, 조금 쉬었다가 제5장 법률행위 무효화 취소를 또 들어가겠습니다. 좀 쉬었다가.